한일어업협정이 4년째 표류하면서 먼 바다로 나가는 갈치잡이 어선들의 유류비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의 체불 임금이 3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속타는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일어업협정은 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갈치잡이 어선들은 1000km나 떨어진 먼 거리로 조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류비 부담은 커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나 제주도나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갈치잡이 어선들이 대만 해역까지 먼거리 조업에 나섭니다. 한일어업협정이 4년째 결렬되면서 일본 쪽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자 1000km나 떨어진 바다에서 갈치를 잡고 있습니다. 어선 한 척당 기름값만 3천만 원이나 들고 오고 가는 시간만 6일가량 소요되면서 30%나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보자며 제주도와 의회, 어민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냉동 갈치에 대한 정부 수매 물량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한 출하 경비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먼 거리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지원도 좀 상향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된 틈을 타 조업이 금지된 대형 어선들이 제주 염근해에 몰리고 있지만 단속이 소홀하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저인망들이 주입을 내리면 이제 끝입니다. 끝이면은 이제 전날을 하면은 아까 뭐 여기 뭐 영지호나 이제 뭐 이런 주입을 내리면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지도선을 추가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비나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300~400 정도 국비에서 지원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도의회하고 인원에서 최대한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인원협의해보겠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도내 갈치잡이 어선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시공원 부지 매입이 본격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채 690억 원 등 723억 원을 투자해 제주시 사라봉과 남조봉 공원, 서귀포시 엉도 공원 등 9곳에 대한 토지 보상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5,757억 원을 들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39곳, 679만 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는 대규모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빌딩인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이 중국 건축에 맡겨 50%가량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중장비 운전자 등 700여 명에게 공사 대금이 매달 적게는 30%만 지급됐다며 체불된 대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크레인과 펌프카 등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체불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기성금 자체도 정확한 100% 기성금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를 지급을 해가지고 계속적인 체불이 쌓이게 되는 거죠. 중국 건축 측은 중국의 외화 반출 규제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금 지급이 늦어졌을 뿐 사실상 체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지에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게 원활하게 들어가도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녹지에서는 기생이 더 나아요. 100%는 아니지. 중국 건축이 공사하고 있는 서귀포시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 대금 50억 원이 체불되는 등 도내 전체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대형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설을 앞둔 건설 노동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측에서 제주도에 인수의향을 타진했다는 내용은 이미 원희룡 지사가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에서 밝혔던 사안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지병원 가압류 사실도 지난달 도의회 현안보고에서 설명된 것이며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장례용 일회용품이 지원되고 있다는 제주의 MBC 보도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일회용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국 공무원 대상 일회용 장례용품 지원을 위한 위탁업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일회용 장례용품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으로 대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생활용품 지원 품목을 다시 선정해 다음 달쯤 입찰 공고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부터 이체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여신 전문금융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김모 씨.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으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2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연락은 두절됐고 대출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2,500만 원이 들어갈 거다. 카드론을 조금 어떻게 돌려막아야 본인들도 이제 해줄 수 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갈아타기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만 500여 건, 피해 금액은 55억 원으로 2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피해 사례의 90% 가까이가 대출 사기형 피해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을 못한 친구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좀 넣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내어주겠다. 아니면 고액 대출 이자, 그로 인한 알바를 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통장 지급 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거나 총책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이사철인 신구간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신구간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늘려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 모레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중고 물품 나눔 장터를 열고 설 연휴 기간에는 설날을 제외한 휴일에 쓰레기를 정상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성산주민 52살 김경배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열린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서귀포 칼 호텔이 무단으로 점용해온 공공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칼 호텔 측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산책로와 잔디밭 등이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됐었고 서귀포시가 허가를 내준 것인데 원상복구 명령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이번 달까지 호텔 측에 계고장을 2차례 보내 공공도로와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카지노 업체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과 카지노 운영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54살 고 모 씨와 55살 오 모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카지노업체 임원 50살 이 모 씨를 뇌물 공여와 증거 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재작년 12월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업체 이전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오 씨의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며, 이 씨는 면접평가표를 위조해 채용한 혐의입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311톤급 중국 범장망 어선 한 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22일 밤 9시 반쯤 마라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물고기 6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포구 앞바다에서 성산선적 1.9톤급 연안복합어선이 갯바위에 걸려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대를 보내 68살 선장 정모 씨 등 승선원 2명을 구조했으며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 모 극단 대표 A씨와 부인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받은 보조금 6천여만 원을 빼돌려 극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횡령 금액 전액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다시 맡긴 점을 참작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4월 동거녀 A씨의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하고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